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대량 수동의 원조 구리삽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저작권 그리고 상표권 너무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크하다 상표 출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흥 변리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변리 사업을 진행해서 약 17년 정도 진행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17년 경력도 경력인데 제가 아까 미팅하면서 들었는데 서울대 출신이세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서울대의 출신입니다. 네, 아니, 서울대 출신의 17년 차 이제 변리사면은 저희가 진짜 믿고 모든 거를 오늘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상표 출원부터 기업의 특허 출원까지 어우르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 셀러분들이 많이 생기시면서 상표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커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상표권 하는데 상표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상표권 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상표권은 나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비교하는 어떤 그런 출처 표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식당의 이름 그런 것들을 다 상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나이키라든지 뭐 애플, 아이폰 모든 제품들은 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샤넬을 함부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여담이지만 샤넬은 한국에 한 500건 정도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샤넬을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게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다 상표권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권은 출원, 심사,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되고요. 보통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고 이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출원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6개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심사 같은 경우에는 약 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표권에 들어가는 출원 비용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얼마나 들까요? 일단은 이제 상표권 출원 비용은 천차만별이에요. 왜냐면 이제 뭐 온라인 상표 출원 플랫폼도 있고 뭐 전통적인 어떤 특허 법률 사무소의 비용도 있기 때문에 뭐 비용의 레인지가 상당히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마크하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출원, 프리미엄 출원, 뭐 로켓 출원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기본 출원은 뭐 관람료 같은 것들을 빼고 59,000원. 그리고 프리미엄 출원은 99,000원, 그리고 로켓 출원은 249,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진행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을 출원하는데 요즘에 많이 하는 셀프 출원을 하더라도 네.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리사님께 부탁을 드려도 기본 비용은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본 출원 하면은 그냥 59,000원만 그냥 얹으면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59,000원이 저희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머리 싸매면서 네. 혼자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셀프 출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셀프 출원을 하는 경우에 거의 50% 이상은 후회하고 다시 오세요. 왜냐면 등록 가능성 같은 거 검토 안 하고 그냥 직접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된다.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거의 다 온라인 셀링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온라인 셀링에서 상표 출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쿠팡에서 가방을 거의 몇 천만 원씩 팔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상표권 출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제 경쟁자가 그 상표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후기가 뭐 몇천 개가 있지만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카테고리를 지금 뺏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상표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이미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키워드, 그 명칭을 못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표권이 있으면 경쟁자가 함부로 그 키워드를 못 쓰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상표권이 없다면 그 카테고리를 빼앗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너 매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내가 상표권이 있다면 유리하게 상대방이 위너를 좀 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수천만 원에 판매하면서 네. 그분이 그 가방에서 독창적인 키워드? 키워드를 잘 만드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누가 그냥 쏙 빼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표권으로 빼간 거고 네. 그분들 결국에는 이제 뭐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걸 되찾아올 거나 그렇게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는 뭐 변호사 비용 뭐 그런 건가요? 이제 뭐 결국에는 테러 출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거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또 해야 되고 또는 뭐 변호사 상담 비용도 들 수 있고 뭐 상당히 초기에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이런 비용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비용도 비용인데 네. 솔직히 그 기간 동안의 그 스트레스와 그렇죠. 매출이 하락하는 거는 네. 그게 훨씬 큰 그렇죠. 그런 단점 분들이 너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상표권에 등록 후에 상표권은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나요? 상표권을 일단 등록만 하면 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상표권을 내가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3자가 무단으로 쓰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쓰지 못하게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 뭐 구두든 경고장이든 뭐 유선이든 뭐 내용 증명이든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보호하는 어떤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상표권자라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상표권의 침해인지 정말 확인을 해야 돼요. 상표권에 내가 그냥 동일한 키워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는 아니고요. 어떤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 써야 된다. 첫 번째는 침해인지 여부 확인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증거라는 게 뭐냐? 캡처를 해야 되는데요. 캡처를 할 때 반드시 그 키워드와 그 시간, 날짜가 함께 나오도록 캡처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은 뭐 충분한 어떤 자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경고장을 보내든 또는 이제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이제 뭐 형사 고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한 어떤 전략을 세우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표권자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미 권리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만약에 발견을 했다고 하고 네. 화나서 네. 바로 막 전화해서 막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일단은 증거를 좀 충분히 수집을 한 다음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만 있으면 한 2년 정도 후에 네. 경고장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고장을 보낼 때까지 우리가 뭔가 손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손해배상도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멸시효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상표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뭐 증거만 확실하게 된다면 뭐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증거를 수집하는 게 최우선이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카더라라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상표권에도 해당되는 얘기 같고. 예, 맞습니다. 네. 상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네. 좀 잘못된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카더라가 상당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100명의 셀러보다 1명의 변리사가 낫다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거 설마 따라하겠어? 라든지 분명히 따라합니다. 그리고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대행하라 라는 거 많이 있는데 무대행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셀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분 그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오는 내용 증명은 정말 무대행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특정 법무법인이 있는데요. 네. 그걸 저희가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합의금을 좀 주로 요청을 해요. 무대행을 하게 되면 형사 고소를 해요. 형사 고소를 하고 기소유예가 나와요. 네. 보통 이제 간단한 침해이기 때문에 네. 그럼 민사소송을 해요.
민사소송을 해서 대응을 안 하면 확정 판결이 나와요. 어. 얼마 배상하라. 근데 그걸 가지고 가처분을 해요. 그러면 통장까지 압류되는 케이스들이 있다. 끝까지 가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 법무법인이 끼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매짐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네. 마무리는 져야지 네.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이슈가 됐다가 여기서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다음 액션을 취하고 있을 수 예,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연락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연락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사라든지 또는 이제 폐문부재라든지 서류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2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압류가 돼서 날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표권에 등록한 후에 소송이나 아니면 분쟁 이런 게 발생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변리사님께 많이 문의를 주실 텐데요. 네. 여기서 어떤 해결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저희가 이제 그 각 케이스별로 이제 좀 상담을 무조건 받으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매출액이 없는데도 뭐 합의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합의금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어떤 분쟁 해결책을 저희는 이제 제안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네. 보통은 매출이 없으면은 우리가 침해를 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배상해 줄 게 없다 네. 라고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게 아닌 거네요. 잘못된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뭐 저작권 침해라든지 상표권 침해는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과는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판결이 저작권 사진 한 장 침해하면 50만 원이에요. 2장이면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판매액과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 상표권 등록 관련해서 셀프 등록 그냥 네, 해라 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셀프 등록이랑 변리사님이 해주시는 거와 이게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셀프 등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상표를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물론 키프리스라는 거 많이 검토해 보시겠지만 그렇죠. 개인이 검토하는 것과 뭐 17년차 변리사가 검토하는 것은 뭐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출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등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개인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출원하기 때문에 거절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이제 낭비한다라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3개월 후에, 1년 6개월 후에 거절되면 이거는 뭐 그래서 소탐되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생각이 난 건데 그냥 우선 심사로 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아, 예. 우선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우선 심사가 뭐 돈만 내면 됐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증거를 내야 돼요. 뭐 사용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증거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하는 게 개인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할 동안에 차라리 물건은 몇 개 더 팔지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이거 준비하는 거 상당히 어렵다. 최근에도 셀프 출원하시고 우선 심사까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희 쪽에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대표 변리사님이 계시는 네. 마크하다와 다른 특허 법률 사무소와 차별점 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마크하다는 기존의 특허 법률 사무소에서 하는 어떤 이제 인력적인 어떤 그 로드를 상당히 없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옛날에는 뭐 메일로 주고받고 또 전화를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피드백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마크하다는 온라인에서 한 번에 출원까지 그리고 심사까지 등록까지 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인력적인 부분에 비용을 상당히 낮췄기 때문에 이 비용이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나 줄어든 거죠? 기존 오프라인 사무소 대비 50% 이상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랫폼 쪽으로 또 유명한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곳과 또 네. 차별점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이제 소통이 잘 되고요. 또한 이제 저희는 이제
부가적인 추가 금액이 비교했을 때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추가금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눈에는 보여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아예 없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오프라인 대비해서도 훨씬 싸지만 기존의 이제 플랫폼들과도 비교했을 때 아주 유리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 네. 이제 나오신 김에 네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네. 조금 예. 더 예. 어떻게 혜택을 주실 게 없을까요? 혜택이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혜택을 이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네. 구독자분들께는 특별히 저희가 할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쿠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출원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표는 이제 어떤 나의 스토어 이름 또는 이제 내가 판매자고 하는 상품에 대한 어떤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쿠팡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셀러 분들은 당연히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무조건 출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적인 부분으로 이제 항상 고민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확 절약할 수 있는 마크하다 플랫폼을 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요즘에 셀러분들이 상표권도 그렇지만 저작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단 말이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네. 셀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에 이제 셀러분들 이제 대부분 쿠팡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쿠팡 계정 정지라든지 또는 이제 상패 도용이라든지 또는 저작권 침해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쿠팡 계정 정지만 하더라도 단톡방에 한 500명 정도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3, 4명 이상의 분들을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대부분의 변리사님들은 이제 쿠팡 시스템을 잘 모르세요. 위너라든지 매칭이라든지 그런 계정 정리 잘 모르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리사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다가서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셀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아주 많은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니까 연락을 많이 주시고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오늘 변리사님 만나서 막 얘기를 해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위너, 매칭 이런 것도 엄청 잘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특강 한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조근거리면서 여쭤봤는데 이렇게 선뜻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희 마크하다의 대표 변리사이신 17년차 서울대 출신 박민흥 변리사님 만나 뵙는데요.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특강 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들, 저희는 온라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 이런 온라인 셀링 관련 정보를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 오셔서 설레는 셀링 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대행 대량 수동의 원조 구리삽이었습니다.